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5분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US 에어웨이즈 1549편이 이륙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으로 향하는 항공편으로 승무원과 승객들 총 155명이 탑승한 채였죠. 오후 3시 26분경 이륙한 1549편은 차츰 고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기장인 체슬리 슐렌버그는 부기장인 제프리 스카일스에게 아주 멋진 허드슨 강의 풍경이군 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륙한 지 2분이 넘어간 시점 돌연 눈앞에 거대한 새떼가 날아듭니다. 새다라고 말하는 슐렌버그 기장의 짧은 탄식 뒤로 커다란 굉음이 울려 퍼졌고 비행기는 충격을 받아 흔들리는데요. 고도를 낮춰 비행기 아래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새떼가 그대로 기체에 부딪힌 것이었죠. 심지어 새떼와의 충돌로 인해 비행기의 엔진이 전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전부 잃게 된 것이죠. 객실은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흔들린 기체의 충격으로 인한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상공에서 힘을 잃은 채 거대하고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비행기는 마치 활강하는 것처럼 서서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신을 담당했던 뉴욕 항공교통관제사 패트릭 하트는 캡터스 1549편이 두 엔진을 모두 잃었다고 했을 때 자신이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곧장 1549편과 긴급한 무전을 이어나갔죠. Cactus 1539 hit birds to lost thrust on both engines re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Okay, you need to return to LaGuardia. Turn left heading up 220. Tower, stop your departures. Got emergency returning. 당시 1549편은 부기장인 스카일스가 조종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슐렌버그 기장은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 자신이 조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제탑에서는 라과디아 공항으로 회항하여 착륙을 시도하라고 전달하죠. Cactus 1529. We can get it to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Hi, Cactus 1549. It's going to be left traffic to runway 31. Unable. Okay, what do you need to land? Cactus 1549. Runway 4 is available if you want to make left traffic to runway 4. I'm not sure we make any runway. What's over to our right? Anything in New Jersey? Maybe Teterboro? Okay, yeah, off your right side is Teterboro Airport. 짧은 사이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라과디아 공항으로의 회양,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관제사는 인근의 테터보로 공항으로 향할 것인지를 물었고 1549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죠. 그러나 자동 수동으로 전환해가며 엔진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두 개의 엔진은 모두 재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제탑에서는 테터보로 공항에 착륙이 가능하다는 교신을 전달합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아주 짧은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리해서 테터보로 공항으로 갈 것인지 혹은 좀 더 적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를 말이죠. Cactus 1529, turn right 280, you can land runway 1 at Teterboro. We can't do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We're going to be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Cactus 1549, radar contact is lost. You also got Newark Airport off you 2 o'clock in about 7 miles. 캡터스 1549편은 허드슨 강으로 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교신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추락하며 고도가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죠. 교신을 주고받던 관제사 패트릭 하트는 초조해졌습니다. 레이더에서 항공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추락에 임박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Cactus 1529, Houston. 항공기에서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에서는 그들이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고자 허드슨 강으로 충돌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도시가 직격으로 받게 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슐렌버그 기장이 희생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같은 시각 항공기 내에서는 충격에 대비하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낸 후 수상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착륙하기 직전 슐렌버그 기장은 스카일스 부기장에게 다른 좋은 생각이 있나 하고 묻는데요. 스카일스는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549편은 허드슨 강을 향해 비스듬히 하강했습니다. 활공하는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고 각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기장인 슐렌버그는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서 항공기가 균형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누구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강과 충돌한 항공기가 순식간에 폭발이나 파괴, 침수와 같은 재앙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일이었죠. 승객과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이대로 강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549편은 기적적으로 착수에 성공합니다. 뉴욕 시민들의 이목이 모두 집중된 가운데 항공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활공하며 강 위에 내려앉은 것이죠. 1549편은 허드슨 강 위에 착륙해 강물 위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 동체는 놀랍게도 거의 온전했으며 승객들도 갑작스러운 착수 충격에 놀랐을 뿐 크게 부상당한 이들은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서서히 가라앉는 비행기였습니다. 물은 금세 차오르기 시작하였고 이내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의 발목 위까지 차오릅니다. 이제 막 추락의 충격에서 헤어나온 승객들은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슐렌버그 기장이 조종실에서 뛰어나오며 다들 대피하라고 지시합니다. 탑승객들 전부 충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가라앉은 항공기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혼란한 상황에서도 승객들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대피한 승객들은 양 날개 위에 서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지르는 승객도 울음을 터뜨리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모두를 대피시킨 후 기내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2번을 확인하고서야 탈출합니다. 1호 사고편이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선 2대가 도착합니다. 승객들을 비행기 날개에서 옮겨 태우기 시작하고 약 140명이 넘는 뉴욕시의 소방관들이 대기하며 응급처치를 도왔죠. 전문 다이버들도 물에 빠진 생존자 구조를 우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1호 사고편의 마지막 승객이 구출된 것은 오후 3시 55분이었습니다. 생존자는 모두 155명, 비행기에 탑승했던 전인원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구조 작업이 끝난 후 비행기는 견인되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종석에 녹음된 음성들과 비행 데이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엔진 꺼짐의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것이 맞다고 결론 지어졌죠. 그러나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는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슐렌버그 기장의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오히려 그의 선택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말이죠. 위원회는 슐렌버그 기장이 물 위로 착륙을 시도한 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 위로 착륙하는 것은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데요. 착수 시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수면 저항을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이죠. 회항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허드슨강에 착수를 고집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라과디아로 회항하는 것과 테터버로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항공기가 라과디아로 다시 회항하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시도한 13번 중 7번만 성공했습니다. 테터버로 공항으로 착륙하는 시나리오 또한 2번 중에 1번만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이는 시뮬레이션이었을 뿐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조류 충돌을 인지한 직후에 곧장 회항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조종사들이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거듭된 조사와 분석 끝에 두 경로 모두 현실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만약 자신이 라과디아로 회항하거나 테터보로로 향했다면 탑승객뿐 아니라 지상에 있던 다른 이들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후 이 착륙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불시착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허드슨의 영웅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냈죠. 슐렌버그 기장은 이 모든 결과는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애써준 모든 승객들, 크루들 덕분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사고 이후에도 조종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010년 3월 슐렌버그 기장은 캡터스 1호 사고편의 원래 목적지였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향하는 비행을 마지막으로 은퇴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다시 한번 무사히 데려다준 채로 말이죠. Cactus 1167, have a great flight and a good retirement, Captain. Cactus 1167, thanks, good day. See you, Sully. Adios. 기묘한 밤이었습니다.